책이 중요한 걸 알지만 매일 꾸준하게 책을 읽는 사람은 많지 않다. 왜일까? 대부분 재미가 없기 때문에. 책을 읽어도 당장 얻는 게 없는 것 같아서. 누구나 두꺼운 책을 보면 막연하게 이걸 읽어서 뭐 하겠어. 당장에는 책 내용이 기억나지만 덮고 나면 하얗게 잊어버리지. 책을 통해 얻는 게 없다고 생각한다. 하지만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공유하고자 하는 방법은 다르다. 한 번 읽어도 책의 뼈대가 기억이 나는 독서법. 개인적으로 이 방법을 모든 국민들이 알고 그들의 독서에 적용을 시켰으면 한다. 책은 인류가 창조한 가장 큰 문명이고 신이 내린 가장 큰 선물이라고도 한다. 모든 시험도 책으로 되어 있고 인류의 발전도 책 없이 이루어진 것이 없다. 나 자신을 투자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, 독서. 모든 공부에 적용이 되고 공부의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독서.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 이 독서법이 수능 공부뿐 아니라 자기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, 토리파입니다.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주제가 바로 독서법이에요.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독서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은 반면에 독서가 진짜 어렵다, 왜 책을 읽는 거를 중요한 거를 알면서도 왜 책을 읽지 않을까, 그런 마음이 항상 저는 있었어요. 제가 독서법이라고 하는 거를 알기 전에는 고등학교 때 독서는 굉장히 싫어했었어요. 왜냐하면 제가 잘 모르는 분야니까요. 그런데 대학생 때부터 저는 책을 많이 읽기 시작을 했고, 그 이후로는 하루에 10분, 무조건 10분 이상은 독서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,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 10분이 많이 모여서 제가 30대 후반이 된 지금에는 그것들이 굉장히 큰 보석이 된 것 같아요. 그러면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독서를 싫어하는 걸까를 굉장히 저는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, 가장 큰 이유는 재미가 없기 때문이에요. 그런데 그 재미는요, 여러분들이 찾아 나가는 건데, 그거를 제가 또 알려드릴 거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책을 읽어도 책의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게 있어요. 대부분 많은 학생들과 그리고 많은 이제 성인들이 어려워하는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교, 그리고 철학, 그리고 역사라고 하는 분야인데, 특히 역사라고 하는 책들이 굉장히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외울 게 굉장히 많다는 거죠. 암기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너무 무궁무진하게 많은데, 그거에 대해서 오늘 제가 정말 속 시원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. 오늘 끝까지 이 영상 보시면 여러분들, 아, 독서는 이런 거구나, 지금 당장 책을 보고 싶은 마음이 막 솟구치실 거예요. 제가 진짜 장담해 드립니다. 제가 마침 책이 제가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인데, 프랑스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. 이 역사책을 보시는 방법, 이 방법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책은 이렇게 읽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바로 드실 거예요.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이 독서법이 수능 비문학 독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치르고 있는 많은 시험에 보시면 국어가 들어가잖아요. 그 국어 영역뿐만 아니라 암기 과목, 한국사 시험, 모든 분야에 다 적용이 되는 독서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영상 꼭 놓치지 말고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역사라고 하는 책들을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, 여러분들께서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원인 중에 한 개는 분명하겠지만 굉장히 외울 게 많다는 거죠.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독서를 어렵고 그리고 지루하게 생각을 하시는데, 지금 제가 어떻게 이 책을 읽으면서 정복을 해 나가는지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. 책을 넘겨보면 이게 프랑스 역사에 대한 책인데, 여러분들은 책을 어떻게 읽으시죠, 보통? 대부분 학생들이나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냥 책의 제목 그냥 쭉 그냥 글을 따라서 그냥 읽으실 거예요. 그렇게 읽으시다 보면 그거는 정말 수동적인 독서입니다. 수동적인 독서는 이 책에 그냥 이끌려 다니는 독서예요. 그냥 억지로 그냥 끌려다니는 독서죠. 근데 그런 태도를 바꿔야 돼요. 어떻게? 능동적인 독서로 바꿔야 되는데, 그러면 어떻게 능동적인 독서로 바꿀 수 있냐? 큰 제목이야말로 글쓴이가 이 책에서 꼭 말하고 싶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자, 첫 번째, 선사시대라고 말을 했는데, 프랑스 역사에서 선사시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, 자, 큰 제목 보겠습니다. 초기 프랑스의 조상이라고 나와 있어요. 초기 프랑스의 조상이 어떤 사람이었을까? 궁금증, 호기심을 자아내면서 책을 읽으셔야 돼요. 그게 바로 능동적인 독서입니다. 저는 이 내용을 일단 보지 않습니다. 자, 책을 넘깁니다. 동물 조각가 여신상,
프랑스 역사의 선사시대에서 초기 프랑스의 조상이 누군가가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이 동물 조각과 여신상을 만들었겠구나.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암각화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겠구나. 그리고 그 중석기 시대에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? 그리고 거성유적이라고 하는 것들을 얘들이 만들었었구나. 이게 역사의 흐름이에요. 이거를 덮어도 여러분들 잠깐 덮어도 기억이 조금씩은 나실 거예요. 프랑스 조상들은 어떤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뭐 그림도 그리고 뭐 중석기 시대도 있었고 암각화라고 하는 것들도 그렸고 이런 흐름을 가지고 가시는 거죠. 그리고 내가 물음을 던지는 거예요. 아, 도대체 프랑스 선사시대에서 조상이 누구였을까? 그러면은 이 제목에서 그 누구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찾아서 독서를 하시는 거죠. 프랑스 조상은 누군지 찾으면서 집중을 하시면서 독서를 하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능동적인 독서는 집중력 자체가 여러분들이 끌려다니는 독서보다는 훨씬 더 달라지는 거죠. 이해가 되시죠? 그러면은 여기 이제 프랑스 조상에서 제가 이게 쭉 읽어보면은 프랑스 조상은 10만 년 전에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했고 그리고 그 뒤에 크로마뇽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했네. 이게 초기 프랑스의 조상이었네. 이게 끝입니다. 그리고 이런 크로마뇽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동물 조각이랑 여신상들을 만들었겠구나. 근데 조금 더 궁금증을 유발을 하는 거죠. 동물 조각이랑 여신상을 어떻게 어떤 기법으로 만들었을까? 호기심을 자아내면서 찾습니다. 그 내용에 대한 이야기들을. 찾으면서 독서를 하시면 훨씬 더 집중력이 좋아지고 그리고 그 내용들이 기억력으로 엄청나게 저장이 됩니다. 그리고 암각화라고 하는 거는 무엇일까? 궁금증을 계속 유발을 하면서 독서를 하는 거죠. 중석기 시대에는 또 어떤 것들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문명을 발전을 시켰을까? 거석유적이라고 하는 거는 뭘까? 라고 하면서 독서를 하시는 거죠. 흐름입니다. 흐름. 독서는 흐름이고 큰 제목 위주로 여러분들이 흐름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. 이게 큰 흐름에서의 독서법입니다.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작은 흐름에서의 독서법인데 여기에서 되게 중요합니다. 이거야말로 여러분들께서 독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인데 처음에 독서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단락별로 단어를 하나 찾는 연습을 합니다. 이 단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. 자,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. 자, 이 첫 번째 단락이 있는데 여러분들 한 20초 정도만 읽어보세요. 자, 읽어보셨나요?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단어에 밑줄을 치겠습니까? 저 같으면은 원시인류라고 하는 거에 그냥 밑줄을 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큰 제목이 프랑스의 조상이잖아요. 그러니까 원시인류가 중요하구나.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 또 중요한 게 생각하는 게 저는 주먹도끼라고 하는 거를 밑줄을 칠 것 같고요. 그리고 세 번째 단락에서는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거를 밑줄을 칠 것 같고요. 그리고 네 번째 단락에서는 크로마뇽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밑줄을 칠 것 같아요.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. 이렇게 밑줄을 친 부분을 이어나가면서 독서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원시 인류가 있었는데 그 뒤에 그 사람들이 주먹도끼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했구나. 근데 그 뒤에는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했고 그 뒤에는 또 크로마뇽인이 등장을 했구나. 이런 식으로 흐름을 또 작은 흐름을 또 가지고 가는 거죠. 크로마뇽인이 예술에도 관심이 많았는데 예술적 업적에도 저는 밑줄을 칠 것 같아요. 그러면 크로마뇽인은 예술을 좋아했구나. 자, 초기 프랑스의 조상은 원시인류에서 주먹도끼를 이 사람들이 사용을 했고 호모 사피엔스에서 크로마뇽인으로 발전을 했고 크로마뇽인은 예술을 좋아했다. 이 방법이 작은 흐름에서의 독서법입니다. 그래서 이 키워드를 하나하나씩 내가 찾는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조금 더 독해 능력이 향상이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키워드를 2개 정도 찾는 연습을 하세요. 그 다음에는 한 문장을 찾는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일주일 정도 이렇게 독서를 해봤는데 책 2권 정도가 뼈대가 남는 독서를 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 단락을 보시고 요약을 하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. 그거야말로 언어 영역, 국어 영역을 잘하는 방법입니다. 이게 굉장히 단순해요. 굉장히 단순한 방법인데 여러분들이 한 끗 차이인데 이 독서법으로 독서를 해보시면 책이라는 게 진짜 이렇게 읽는 거구나. 책을 읽었는데 내가 남는 게 있구나.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드실 거예요.
네, 여러분, 오늘은 제가 독서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좀 책을 읽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? 저는 이런 방법을 깨우치고 나서 이것저것 책을 많이 읽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. 그래서 이 방법을 알고 난 뒤에는 저는 대학생 때부터 꾸준하게 하루도 정말 빠짐없이 하루 10분 이상은 무조건 독서를 했었고, 그리고 책을 읽는 습관을 길렀더니 굉장히 제 인생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. 지금 당장 책을 읽고 싶으시면 서점을 가셔도 좋고 도서관을 가셔도 좋고 지금 당장 책을 펴세요. 그리고 시작하세요. 독서야말로 여러분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 다음 영상은 이런 독서법과 연계를 해서 수능 국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각종의 시험에서 국어 영역이 있잖아요. 그런 시험에 도움이 될 만한 방법들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도리파였습니다.